하나, 둘, 셋. 안녕하십니까.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. 안녕하십니까, 조원장입니다. 오늘은 애교 필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라벨라의 강점인 시술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거를 어필을 못하고 있었어서 긴급 편성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애교 필러 문의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, 애교 필러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라벨라는 그런 부작용을 안 생기게 어떻게 하고 있고, 라벨라 애교 필러의 장점은 뭔가 자랑하는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애교 필러잖아요.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교살을 만들어 봤는데, 네. 애교살이 좀 이뻤으면 좋겠다, 웃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다른 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,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또 조금 한 말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환자분들이 찾아보시면 롤을 여기다 만드는데 여기 피부를 조금 잘라내고 눈을 감는 근육을 중첩시킨다, 또 혹은 진피라 그래서 엉덩이나 귀 뒤에서 이제 진피를 떼서 삽입하는 수술도 있고, 인조 진피를 넣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부자연스럽고 또 딱딱해지고 제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이물질 제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애교살을 만들기 위해서 넣어놨던 이물질들 제거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. 눈 밑 피부가 얇고.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본 결과 애교살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녹는 필러를 이용한 애교 필러 시술이 그 애교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재료라고 생각이 들죠. 다른 거를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조금 접어두시고 이제 애교 필러 시술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, 기왕이면 이제 부작용도 좀 더 적은 라벨라 애교 필러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, 이 말씀을 해야겠다 생각을 딱 하고 있었습니다. 진행해 주시죠. 전 원장님이 라벨라 합류하고 나서 제일 문화적 충격을 받으셨던 게 애교 필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. 말로만 듣던, 진짜로 멍도 적고 붓기도 별로 없고 거의 안 아프다고 얘기하지만 통증이 진짜로 없는 그런 걸 보시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애교 필러는 라벨라의 경쟁력 있는 시술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, 애교 필러 한 주제 갖고 많은 얘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. 애교 필러 부작용은 뭐가 있나, 진정한 의미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애교 필러 후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증상 정도로 해야 되겠죠. 통증, 멍, 붓기 이건 부작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. 애교 필러 후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증상으로 제일 처음 통증, 하는 동안 되게 아파하는 경우가 있고, 저희 병원이 아프다는 얘기 아니고 다른 데서 하고 오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안 아플 줄 몰랐다, 엄청 아팠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의 부종, 그 다음에 피가 나서 시푸르딩딩하게 맞은 것처럼 멍드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짝재기, 그 다음에 이제 애교 필러 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돼서 애벌레가 한 마리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퉁퉁 돼 보이는 경우도 있고, 밑으로 처져 보이는 경우도 있고. 밑으로 처져 보이는 경우랑 애벌레 모양은 애교살의 그 역학 관계를 잘 이해를 한 진찰을 하게 되면 조금만 넣어도 애벌레처럼 될 사람, 조금만 넣어도 밑으로 처질 사람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,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병원에서는 이런 걸 잘 안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대표적인 애교 필러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증상입니다. 붓기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. 멍이 없는 상태로 생긴 붓기, 삼투압이 생겨서 생기는, 그 다음에 피가 새서 피가 동반된 붓기,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, 당연히 피가 있을 때 붓기가 훨씬 더 오래 가겠죠. 애교 필러 붓기와 멍의 경과에 대한 고찰을 좀 했었는데, 애교 필러 후에 붓기와 멍은 부작용이 아니고 생길 수 있는 증상이다, 안 생기면 좋지만 시술의 장기 결과에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, 사실은 조금 영향을 주긴 합니다. 피가 좀 나고 하면 그 나온 피를 갖다 해결하고 하는 염증 세포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프리 라디칼 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로 필러가 좀 공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약간 지속력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. 하지만 이제 크게 봐서는 장기 결과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. 오히려 애교 필러는 오래 가는 자리니까. 붓기는 거의 피할 수가 없고 멍도 피할 수가 없고, 멍은 거의 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얘기였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멍이 있었을 때 붓기와 멍이 없었을 때 붓기,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겠는데, 멍이 없었을 때 붓기는 시술하면서 약간의 그 조직에 트라우마를 주기 때문에 소량의 부종이 생기고, 그런 것들은 한 2-3일 정도 약간 부었다가 일주일 정도만 다 가라앉는,
아주 미약한 정도의 그런 붓기고, 피가 안 나는 붓기는 원 상태에서 약간 부었다가 일주일 정도만 가라앉는데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이 또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슬금슬금 볼륨이 또 조금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게 결국에는 시술하고 나서 약간 부은 정도랑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시술하고 나서의 약간의 붓기가 일주일 정도는 가라앉긴 하지만 그 약간 부은 정도로 나중에는 결과가 생기는,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쉽고, 멍이 있을 때 붓기는 처음에는 파랗기도 하고 붉은색이기도 하고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, 노란색 이런 식으로 변해가면서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멍의 변색 경과에 따라서 부종이 더욱 심하게 보일 수 있는데 2, 3일 정도째는 혈관 밖으로 나온 혈액에 혈관 활성 물질이 있거든요. 그걸로 인해서 더 심해져요. 멍이 있을수록 그것 때문에 붓기도 더 심해지고, 붓기는 이제 멍이 빠지는 경과를 따르고 멍이 없을 때보다는 지속기간과 붓기량이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. 2주 정도 되어야 최종 결과가 나오고, 그때쯤 이제 미세 보정을 위한 리서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. 가급적 멍이 안 생기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좋겠죠. 저희는 멍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특수한 시술 테크닉을 쓰는데, 제일 뭐 시술하고 있나요? 뭐 이런 얘기. 멍이 없는 붓기를 만들기 위해서, 아니면 뭐 멍을 덜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고객도 시술 전에 좀 좋은 컨디션으로 와야 됩니다. 전날 음주 가무 실컷 하고 컨디션 안 좋은 상태로 와서 하면 멍이 더 잘 들어요. 시술할 때 긴장하다가 출혈 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고, 그리고 출혈성 경향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혈액순환제 같은 거 드시고 있는 분들은 일주일 전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, 그래서 시술 받는 분의 컨디션이 좋아야 멍이 덜 든다. 그래서 이제 애교 필러 후 붓기와 멍에 대한 뭐 고찰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, 멍이 없었을 때 붓기의 과정, 멍이 있었을 때 붓기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노란 멍이 생겼을 때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 때문에 노랗게 되는 건데, 햇빛에 광분해가 잘 되니까 그런 때는 또 햇빛에 산책하고 하면 더 잘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하나 기억에 남아서 넣었는데요. 어느 분이 애교 필러 시술하고 하루째 한쪽만 붉어서 질문을 하셨던 분인데, 한쪽만 붉었을 때 과연 의사들은 어떻게 이거를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, 이제 링크는 걸어놨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, 요약을 하면 일단 양쪽이 생긴 게 아니라 한쪽이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이런 쪽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. 전신적 작용이 아니니까. 그리고 하루째 생긴 불금증이니까 시술하면서 생긴 감염에 의한 염증은 한 3일 전후에서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하루째 생긴 불금증은 염증이라고 보기엔 또 좀 어렵다. 그래서 추리력을 발휘를 하면 시술 직후에 생긴 출혈에 의한 멍이 아닐까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뭐 2주 정도 되면 저절로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답변을 드렸었고, 하여튼 하루째 한쪽만 붉은 거는 멍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뭐 3일째 4일째 돼서 더 붓고 통증 생기고 하면, 그때는 이제 출혈에 감염이 동반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런 경우는 시술한 병원에 가서 항생제 치료도 받아야 되고,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다시 녹인 다음에 치료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니까, 하루째 붉은 거 멍이니까 그냥 내비두면 돼요 라고 그랬어요. 그렇다고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또 변화돼 가는 과정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. 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 정도면은 이제 애교 필러 하고 생길 수 있는 부종과 멍 얘기는 그렇고, 그 다음에 뭐 비대칭, 너무 튀어나오고 너무 흘러내리고 하는 것들은 시술자가 잘 해줘야 되는 것이고, 그런 맥락에서 라벨라 애교 필러가 왜 특별하냐, 장점이 뭐냐, 통증이 상당히 적다. 마취 연고를 급할 때는 거의 안 바르고 해도 좀 덜 아픈 그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멍이 잘 안 들고, 멍이 잘 안 드니까 붓기도 당연히 더 적을 수밖에 없고, 그리고 맞춤형 애교 필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도 가능하고 티나게도 가능한데, 단 효과 좋을 타입을 사전 진찰을 통해서 잘 구분합니다. 눈이 나온 사람, 눈이 들어간 사람에 따라서 애교살이 또 다르니까, 일반적으로는 이제 눈이 들어가신 분들이 애교살이 좀 덜한데, 그래도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잘 보면 눈 들어가 있어도 애교살이 발달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 잘 골라내서 시술하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,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시술을, 애교살만 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애교살로 인해서 눈의 조화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. 우리 가로폭과 세로폭의 적절한 비율이 있는데, 애교 필러 하면은 아래로 쌍꺼풀한 것처럼 위아래 폭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눈이 단추구멍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좌우 폭이 좀 좁은 분들은 덜 해야 되지 않나. 그게 이제 시술만 하는
병원의 그 시각에서 하는 것과 수술을 다 하는 병원에서의 그 시각은 요만큼 보면서 하는 거와 이렇게 넓게 보면서 하는 거와 당연히 넓은 큰 그림을 보면서 시술을 하는 데가 더 조화를 잘 맞출 수 있지 않나 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외에도 또 눈 주변에 수술한 경우에도 저희가 애교 필러 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. 지방 재배치라든지 뭐 지방 제거, 뭐 미트임, 눈 아래쪽에 수술을 하신 분들도 수술하신 분들 가능한 분들에 한해서 그걸 가능할지 안 할지 알아내는 게 노하우인 것 그쵸? 같아요. 네. 예.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굉장히 좋은 눈 밑 지방 재배치나 제거, 미트임 같은 수술의 효과를 좀 보완해주고 눈을 더 이렇게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애교필러 부작용 종류에 예.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장점에 예.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번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시술자의 생각이 좀 더 잘 전달됐으면 네.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보람이 되겠죠. 애교필러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